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14개국의 상호 관세 서한을 보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에는 50%, 의약품은 200%를 예고했고 반도체 관세도 이달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14개 국가의 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품목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리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고율의 품목관세를 부과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에 품목을 추가한 겁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2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구체적인 관세 수준과 부과 시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해온 것으로 안보 영향 조사도 곧 완료됩니다. We're going to be announcing pharmaceuticals, chips, and various couple of other things.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고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이틀간 15개에서 20개 교역국에 추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는 서해와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동해상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을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영수 1차장이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김용수 2차장은 AI와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규제 완화와 육성을 통해 이재명 정부 국가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된 방위산업의 날. 7월 8일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로 국토 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이날로 지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대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K방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 특성상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AI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력 확보와 개별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방 데이터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0세부터 2세 아동과 장애 아동 53만여 명의 보육료가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학부모와 보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보육 제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